예, 여야 현역 의원들과 정치권 현안을 자세히 짚어봅니다. 전지적 현역 시점. 오늘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남양주 갑 화도수동 호평평 내 국회의원 최민희입니다. 바쁘시죠, 요새? 그렇습니다. 가장 바쁜 위원장 중에 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연일 뭐 어떤 긴장된 상황이 펼쳐지던데요. 네. 가장 어려우신 점이 뭔가요? 진행하시다 보니까. 일단 현 정부에서 하는 인사들이 예. 상상 초월의 인사들을 방통위에 내려보내고 있기 때문에 예.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순발력 있게 빨리빨리 결정해야 될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김태규 대행이 갑자기 그 청문회에 출석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안 나온다고 하면 그에 대한 대책을 국회법을 다 동원해서 찾아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머리가 바쁩니다. 예, 현장 검증 가셨죠? 네. 어땠습니까, 상황이? 기상천외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우선 그 김태규 직무대행, 직무대행이 정말 너무너무 독특한 캐릭터와 독특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선은 국회에서 현장 검증을 나오고 현장 검증에 따라서 면담을 할 수 있고 그게 회의 형식으로 진행될 수도 있고 이제 일단 이제 상임위가 현장 검증을 가면 그 회의가 열리는 공간의 통제는 상임위원장이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방통위는 내 관할이다. 그러면서 이 회의를 인정 못 하겠다고 나오니까 모든 의원들과 과방위에 오래 있던 그 행정실의 전문가들이 다 깜짝 놀라요. 우선 그런 그 행정법 체계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오는 것인지 그런 문제가 있었고 다음으로는 더 놀라운 건데 책상을 쾅쾅 치거나 그다음에 얼굴을 쥐어 감거나 막 얼굴을 비비거나 본인의 얼굴이죠? 네, 본인의 얼굴을 그 답변하는 직무대행이 뭐 책상을 치고 이런 건 정말 저희는 보기 어려운 광경을 보았고요. 그리고 답변 과정에서 그런 게 막말이죠. 뭐 수십 명이 몰려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이거를 막말이라고 왜 보수 언론이 안 하는지 이해할 길이 없는데요. 그래서 사과했습니다. 즉시 사과했습니까? 요구했고. 근데 그 사과 태도가 문제가 돼서 또 김영 간사로부터 주의를 받았고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상상 초월한 대응을 만났습니다. 방송장악 청문회 하시는 거죠? 합니다. 이제 8월 9일 날 하고요. 그리고 8월 14일 그리고 8월 22일 2차 3차 청문회 일정을 어제 다 의결했습니다. 어디 뭘 짚을 예정이신가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 제목 자체가 공영방송 이사 선임의 불법성 검증 청문회입니다. 그래서 7월 30일 1일 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2인의 미완의 방통위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졸속, 꼼수, 불법적이기 때문에 그 과정 하나하나를 검증하는 청문회입니다. 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법적으로도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핵심 그렇습니다.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 졸속 불법이었습니까? 좀 짚어주시죠. 날림 졸속이라는 건 KBS 52명, 그다음에 방문진 31명이 응모했습니다. 근데 이게 2시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이 83명을 다 심사하고 9명씩 써내는 방식으로 두 사람이 6명 그리고 7명 선임했습니다. 이 자체가 날림이며 졸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부실심사. 왜냐하면 83명을 면담도 하지 않고 면접도 없이 그리고 자격심사도 꼼꼼히 하지 않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전에 모두 면접을 했습니까? 면접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지만 83명에 대한 사전회의, 사전 논의, 토의는 충분히 했습니다. 늘. 그리고 예를 들면 당원 자격심사 같은 것이 있습니다. 당원인 경우에는 공영방송 이사가 될 수 없거든요. 근데 당원 자격심사 한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안 내놓습니다. 안 했을 수도 있다고 의심하시는군요. 그래서 저희가 정당들에 알아보니 이 당원 자격 심사를 갑자기 해달라고 하니까 응하지 않은 정당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당원 자격 심사했냐 결과를 내놔라 자료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부실이고요. 꼼수는 2명의 미완의 방통위가 이 둘이서
이제 보통은 합의제 행정기구는 가장 핵심이 토론하고 의논해서 예.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 예.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정인데 이런 거 절차 다 생략하고 그냥 명단 쭉 있으면 9명씩 7차례 내지 8차례 써내는 방식으로 예. 이사를 결정한 겁니다. 예. 그냥 이거는 투표를 반복했단 말이죠? 네. 투표를 반복했고요. 예. 위법적이면 꼼수죠. 예. 두 명이 토론 없이 하는 것이. 예. 게다가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은 제가 좀 아까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예, 이견 조율도 없이. 예, 합의제 행정기관의 예. 의결의 핵심이 예. 뭐냐. 토론과 의견 조정입니다. 예. 이게 합의 과정이거든요. 예.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거는 위법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관련해서 사실은 판례도 있어요. 예. 2008년 2월 19일 서울고등법원에 판례가 있는데요. 이거는 방송위원회, 그러니까 방통위원회 전신이죠. 예. 그 판례의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합의제 행정기관의 핵심은 충분한 심의와 실질적 심의다. 예. 실질적 심의. 예, 그건 합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예. 그래서 합의 절차가 없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은 위법이다. 그래서 예. 취소해야 된다. 이런 고등법원의 판례가 있습니다. 위법이고 취소해야 한다는 네, 결정이군요. 그렇게 났습니다. 예. 그렇다면 실질적 합의가 안 됐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이거는 이미 국회에서 예. 그 조성은 사무처장, 그 김영관 기획조정관이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토론 없이 9명씩 써내는 방식으로 계속했다. 예. 토론 없이라는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을 했군요. 네. 명시적으로. 네. 예. 그런데 이 여당 주장은요. 제가 그 일관된 여당의 주장은 2인 체제 자체가 추천을 하지 않는 민주당의 책임이다. 이 주장을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게 어제 저희가 청문회 2차, 3차 의결할 때도 그 최영두 간사가 그 얘기를 했는데요. 좀 이따 여기서도 연결할 예정입니다. 예, 심지어 제가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방통위원을 국회에서 의결해도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 2명을 추천해도 대통령 임명을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추천하겠다. 그러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하게 만들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보증하겠냐. 보증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런데 지금 과거에 본인이 임명을 못 받으셨잖아요. 최 의원님은. 그때 여당에서는 뭐라고 주장하냐 이해상충 우려 때문에 그랬다는 주장을 합니다만. 아니 그래서 이해상충이 주장이면 안 되잖아요. 이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 건데 이해상충이라고 A가 주장한다고 이해상충인 게 아니잖아요. 법이 이해상충이라고 증명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법제처에 이해충돌인지 아닌지 법제처가 판단한다. 그렇게 7개월 7일을 제가 보냈습니다. 법제처가 그러면 아무런 판단을 안 한 건가요? 안 했습니다. 끝까지. 그런데 많은 보수 패널이 뭐 제가 부적격이었다 그 심사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분들이 아마 동아일보 오보를 보고 그런 것 같아요. 동아일보가 그 기억은 잘 안 나는데 7월 어느 날이었던 것 같은데요. 새벽 3시인가 그때 법제처가 최민희 부적격이라고 결정을 내렸다라는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전에 법제처가 우리 결정한 적 없다. 그리고 제가 언론중재위에 동아일보 중재 신청해서 이겼습니다. 법제처는 왜 이렇게 안 했을까요? 사실은 이해 충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판단을 했어요. 이건 부적격으로 볼 수 없다. 자,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탄핵 절차에 들어갔는데요. 향후 민주당의 어떤 뭐랄까요 대응 방침이랄까요? 뭐 밝히실 수 있는 만큼만 좀 밝혀주시면 어떻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하십니까? 저희가 이상민 장관의 경우 물론 그 국무위원회 탄핵이라는 게 단지 헌재의 판단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고 판단은 영역이 여러 개 있잖아요. 헌재 판단은 아주 최소한의 법만 판단하는 것이고 정무적인 책임까지 도덕적 책임까지 안지는 이상한 정부라 그것을 탄핵이란 절차로 묻는 것인데요. 이상민 장관 탄핵의 경우는 그때 법사위원장이 국힘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제대로 재판 대응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진숙 탄핵에 그 주요 진행 책임자가 정청래 위원장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법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단단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각에서는 탄핵 절차 도입하기 전에 사퇴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저는 그렇게 예측 안 했어요. 이렇게 어떤 탄핵 들어가면 버틸 것이라고 예상하셨던? 네, 저는 예상했습니다. 어떤 전략이라고 보십니까?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 자체가 약간
일각에서는요. 보수 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판단을 받으면 유리하다. 뭐 이런 판단이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런데 그건 되게 정태적인 분석이고요. 예. 지금 이 상황 굉장히 동태적입니다. 예. 예. 그래서 그 정치는 생물이다. 예. 탄핵 판단의 헌재도 생물이다. 지금 이렇게 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몇 개월 후에는 헌재 판단도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모른다. 헌재 자체도 사실은 어떤 구성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게 동태적이다. 생물처럼 움직인다. 누가 더 탄핵 재판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가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는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이진숙 위원장은 버틸 것이다. 이렇게 본 것은 이전의 분들은 김홍일 위원장 등은 변호사, 판사 확실한 직업도 있고 대통령과의 관계에서도 로얄티가 강한 분들이세요. 이동관 위원장까지. 근데 이진숙 위원장은 저는 그렇게 안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버티는 게 더 본인에게 유리하다. 향후 뭐 정치에 진출하고 뭐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당장에 월급도 받습니다. 그건 다 받나요? 네, 똑같이? 거의 받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버틸 것이다. 무엇보다 미래의 정치적 입지를 위하여 할 것이다라고 저는 일관되게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론 어떤 문제에서 대부분 요새는 이견을 별로 표출하지 않고 있는 개혁신당도 이 탄핵에 대해서는 뭐 예방적 탄핵은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방적 탄핵. 그 예방적 탄핵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는 예방적 탄핵한 게 아니고 미완의 이인 구조에서 합의 없이 박문진 이사를 뽑은 것은 매우 중요한 불법이라고 봤기 때문에 탄핵한 겁니다. 이미 불법적 행위가 발생했다 이렇게 해석하신 거죠? 그렇죠. 저희는 불법적 행위가 발생하지 않으면 탄핵할 수 없습니다. 행정행위가 앞서고 국회는 견제로서 사후 평가로서 탄핵하는 것이고. 이준석 의원이 예방적 탄핵이라고 규정한 건 무엇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저 모르겠습니다. 그거 제가 바빠서 못 물어봤어요.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준석 의원이랑 어떤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컨센서스가 잘 이루어집니까? 아니면 이견이 좀 자주 노출됩니까? 저하고는 오래 방송 토론도 했고 그 성향을 잘 알아요. 그런데 방송 장악 청문회에 대해서는 같이 의결했으니까요. 2차, 3차. 그리고 무엇보다 박문진 이사, KBS 이사 선임 과정에 대하여 그렇게 표현했어요. 미스코리아 심사도 해보고 공천 심사도 해봤지만 이건 정말 저도 방송 봤습니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요 관련한 청문회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장악 국정조사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이 제2 요구 거부권 행사요. 거부권. 거부권 행사를 할 것으로 보이는 그 법안은 폐기되는 거죠? 이번에 거부권을 또 하면? 그렇죠. 어떻게 대응하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번 법안이 21대부터 쭉 유지되어 온 법안이라 당론 차원이라서 같이 동의를 한 것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내용의 법안.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법안. 보관이 있으시군요. 어느 정도. 네, 이미 발의를 했습니다. 하셨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대안반영 폐기됐기 때문에 다시 발의할 건데요. 이제 이 과정에서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건 언론노조 위원장도 공개적으로 상임위 출석해서 얘기한 건데 정치적 후견주의는 남아 있지만 여야 간의 절대 의결 정족수. 예를 들면 KBS 사장 뽑는데 11명의 이사 중에 7명의 여당 이사만 찬성하면 안 되고 4명의 야당 이사 중에 1명이 넘어와서 8명이 찬성하는 중립적인 사람 뽑아라. 이 정도의 법안이라면 시민사회가 동의를 해주겠냐. 그랬더니 윤창현 위원장이 논의 가능하다.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신성범 의원이 상임위에서 절대의결 정족수 우리 그거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논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합의도 가능하다고 여기시는군요. 합의는 해봐야 하는 것이고 논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발 나가려고 했는데 한 발 아니라 반보라도 나가는 게 정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논의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탄핵 절차 때문에 직무정지된 상태고요. 그 상태에서 만약 지금 상태가 유지된다. 그동안 어떤 짧은 기간의 합의에 있어서는 좀 도움이 되나요? 지금 상황이? 지금 이 어떤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없습니까? 왜냐하면 제가 판단하기에 정부 여당은 박문진 이사, KBS 이사, 그 선임에 더 집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아주 안 좋게 얘기하면 이진숙 위원장의 역할은 그걸로 끝난 것으로 보는 분들도 많아요. 이미 목표를 달성했다. 달성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예. 이게 뭐 절대 의결 정족수로 가는 것 정도는 합의한다는 뜻은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3년 후에 끝나잖아요. 예. 임기가 2년 반 정도 후에. 예. 그렇기 때문에 논의 가능하다고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방통위원장이 직무 정지돼 있기 때문에 네. 방통위 마비 사태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방통위 마비 얘기하시는데요. 예. 그 방통위 마비라고 해도 예. 일상적인 업무 다 돌아갑니다. 아, 기본적인 그렇습니까? 업무. 예. 네, 중요 의결만 못할 뿐이에요. 아, 중요한 의사결정을 못하는데 어떻게 그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냐 뭐 이런 지적들 하는데요. 이거 그러니까 예. 방송 장악을 무리하게 하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우리가 예. 늘 그 주객이 전도된 판단을 하시면 곤란하고요. 예. 특히 이게 거부권과 국회의 소위 입법이 반복되는 과정을 놓고 국회를 비난하는 건 정말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의 막강함 그리고 검사 출신 대통령의 위력이 어느 정도인지는 이해합니다만 그렇다고 판단을 잘못하면 진짜 민주주의 망합니다. 예, 정치 일반론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대통령 거부권은 뭐 이제 아무런 어떤 뭐랄까요 고민이 없어 보이는데요. 네.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민주당은? 그러니까 뭐 꼭 방송법만이 아니고요. 네, 방송법은 제가 저 나름의 보관을 말씀드렸고요. 반보라도 나가야 한다는 것이 제 개인 생각입니다. 아, 그 당내 컨센서스는 아직 정확히 이루어진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당내는. 근데 어쨌든 이 방송법은 민주당이 추동했다고 보면 안 되고 이건 정치적 후견주의를 없애자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시민사회가 추동한 겁니다. 그래서 방송법은 이 자체가 시민사회와 방송인들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최혜병 특검법은 저희 다시 상정할 것이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것 역시 그리고 일부 의원들은 제3자 추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되지 않느냐는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 제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사실은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제3자 추천 정도면 나아가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당이 그 비슷한 제3자 추천법을 꺼내면 비토권 갖는 걸로 협의는 가능하네요. 저쪽에서 먼저 꺼낸다면. 논의는 하겠죠. 그런데 그 비토권을 인정할 것인가 이건 별개인데 그건 여야가 이거야말로 양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야당이 비토권을 갖는 제3자 추천. 그래서 중립적인 특검을 뽑자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핵심은. 그렇습니다. 저는 그 정도는 논의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한동훈 생각합니다. 대표가 제3자 특검법을 꺼낸 것이요. 대법원장이잖아요. 대법원장인데 유야무야 미루기 위한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진정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 시기엔 진정성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유야무야 하고 싶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기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진하게 될 것으로 전망하십니까? 왜냐하면 그건 이제 여야의 정치력이고 한동훈 대표의 정치력이 시험대에 오른 것이죠. 그리고 비대위원장과 대표는 다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은 사실 임명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손의 작동 등등으로. 그래서 힘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형식만 대표지 대중적 어떤 민주적 절차의 권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대표는 압도적으로 이겼잖아요. 이것도 저는 압도적으로 이길 것이다. 이게 너무 예측이 된. 뭘 압도적으로 이긴단 말씀이시죠? 한동훈 위원장 1차에서 이길 것이다. 이건 너무나 예측이 된 사안인데요. 그만큼 보수 지지층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하라가 절대 아니라는 거. 이 정도는 아실 것 같습니다. 뭐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시간 다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